자, 이제 절차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그럼 입안하려면 역시 기초조사 그리고 의견 청취. 그럼 여기서도 의견 청취 그러면 누구하고 누가 나와요? 주민, 지방의회. 그래서 요걸 이제 묶어서 여기서 부를 때는 무슨 절차 그래야 돼? 입안 절차. 아까 비구속은 수립할 때 나왔으니까 수립 절차고, 여기는 과정은 똑같은데 이름만 무슨 절차? 입안 절차 이렇게 부르죠. 그럼 이제 결정고시 할 때에도 절차는 협의, 심의 이렇게 나와. 자, 그럼 여기서는 요걸 묶어서 무슨 절차 그러면 돼요? 결정 절차. 이제 비구속은 보너스로 배운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에 지금 여기서부터는 내용 자세하게 배워야 되거든. 여기서 이해를 못하면 앞에 거는 필요 없고 지금 중요한 부분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요걸 배우기 위해서 기초를 쭉 닦아왔으니까 절차 수립을 입안 바꿨고 승인을 결정으로 바꿨고 절차는 똑같아. 이름까지 수립이냐 입안이냐 나오면 절차는 기초조사 의견 정취. 의견 정취하면 무조건 주민, 지방의회. 승인이나 결정할 때 그러면 협의, 심의 이렇게 순서가. 그럼 여기서 이제 기초조사를 하게 되면 순서는 똑같아. 필요한 사항 조사하고 측량한다 똑같아. 그런데 여기에 포함돼야 될 사항. 그러면 아까 기본계획에서 몇 개 나왔죠? 기본계획이 2개 나왔었죠. 토지 적성 평가한다. 재해 취약성 분석한다. 아까 2개 나왔죠. 그러니까 기본하고 관리가 같아. 그런데 관리계획에는 환경성 검토 요게 하나 더 추가된다. 그러니까 시험장가 묻는 거야 순서가. 자, 광역에는 기초조사에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하는 거 없지. 근데 기본계획은 2개를 포함했지. 관리계획은 추가해서 몇 개? 3개야. 그러니까 시험장 갈 때는 그 개수 개념만 이해하면 돼. 이거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시험장 가면 다 써주거든. 써주는데 저걸 외울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토지 적성, 재해 취약 한 번씩만 이해하면 돼. 그럼 시험장 가면 눈에 다 보여. 대신에 기본계획에 2개 있고 관리계획은 몇 개다? 3개다. 그러면 돼. 근데 왜 요게 여기에 있느냐 생각해봐요. 비구속은 지금까지 실행해 안 해? 안 하지. 요거는 실행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여러분 땅에 도로 만들려고 그래. 그럼 뭐 해야 돼? 환경성 해야지. 그래서 일반의 관리계획에는 뭐가 있다? 환경성 검토. 요 내용이야. 생략사항은 여러분 요약집이 나올 때 할 거예요. 생략사항이 있는데 여러분 책으로는 할 수가 없어. 이게 다 따로따로 구분이 돼야 되니까 기본 개념만 배우세요. 그 다음 근데 주민의 의견을 들을 때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공고 열람이야. 아까 비구속에서는 여기가 뭐가 나왔나요? 공청회로 나왔잖아. 공청회. 여기의 차이점이 공고 열람이야. 그럼 여기는 전문가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이 차이야. 공청회일 때는 전문가가 들어가. 근데 공고 열람은 순수하게 주민만의 의견을 들어. 그럼 공청회는 구두로 하는 거지. 구두로. 여기서부터는 서류로 넣는 거지. 왜 서류인가 봐요. 공고, 신문 등에 해. 열람 14일 이상. 그래서 요 기간 안에 서류로 의견을 제시하라 이렇게 나와. 자, 그럼 문제가 하나 생겼어. 여기에 공고 열람하고 아까 비구속 보세요. 비구속 승인하면 그 다음에 뭐 나왔지? 공고 열람 똑같은 단어가 나왔잖아. 이걸 헷갈리게 공부하시면 안 돼. 공고 열람하고 공고 열람 같아. 뜻은 같은데 차이점을 구분해야 돼. 주민자가 들어가는 건 신문이야. 근데 주민이 안 들어가면 아까 어디다 해? 관보나 공보해야 되겠지? 요 차이점이야.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많이 보는 게 관보 공보야? 신문이야?
그러지? 그러니까 알리는 방법이 주민자가 들어갈 때는 관보 공보가 아니라 누구? 신문 이거 차이야. 알리는 방식이 여러분이 관보 언제 본 적도 없잖아. 공보 본 적도 없잖아. 근데 거기다가 의견 내라 그럼 우리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러니까 주민 의견만큼의 공고는 어디에다? 신문이야. 신문. 그거 하나 차이야. 그러니까 지문이 똑같이 공고 열람 이렇게 나와도 알리고 보여주는 뜻은 같아. 뜻은 같은데 어디다 할 거냐 차이점. 주민한테 필요할 때는 어디에다? 신문. 그럼 주민이 아닐 때는 그냥 관보 공보 이렇게만 구분하면 돼. 아셨지? 헷갈리면 안 돼. 간혹가다 요놈하고 요놈을 헷갈려서 여기서부터 이제 막 헤매는데 그 뜻은 똑같은데 알리는 방식이 누구한테 필요한가를 생각해야 돼. 주민한테는 관보나 공보가 아니라 어디에? 신문이 더 많이 알려야 되지. 그러니까 신문에 하고 그게 아닐 때는 어디에다? 관보 공보 이런 차이죠. 아시겠지? 공부만 헷갈리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은 여기는 공청회를 내지 공고열람을 안 내 잘. 특히 여기는 여기에다 시험 문제를 내.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 문제를 낼게. 비구속에서는 의견 청취를 낼 때는 주로 공청회를 내. 근데 구속적객은 주민이 아니야. 주민은 이거밖에 딸랑 없잖아. 근데 여기는 중요해. 왜냐? 항상 우리가 관리계획은 여기 관리계획은 몇 가지를 말해? 6가지지. 그러면 6가지 중에서 지방의 의견은 6가지를 다 듣질 않아. 그래서 지방의 의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렇게 놨어.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만 의견을 들어라 이렇게 나와. 그런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딱 한 번밖에 없었어. 그럼 우리가 이제 법령을 배웠잖아. 그럼 대통령령은 누가 만들어? 대통령이 만들 거 아니야. 그럼 대통령에 가봐야지. 그럼 대통령령에 가면 3가지라고 명시를 해놨어. 요걸 내는 거야 시험에서는. 바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요걸 지정하고 변경할 때는 지방의 의견 들어라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럼 시험장에 이거 없어. 요걸 바꿔서 이렇게 써놔.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출제했어. 이제 맞나 틀렸나 봐요. 개발 제한구역 입안할 때 지방의 의견 들어야 한다. 맞지? 개발 제한구역이 뭐요? 여기에 해당되잖아. 그렇게 나 용도구역 이렇게 시험에 안 내. 우리가 배운 걸 풀어서 내는 거지. 그럼 바꿔서 자 지구 중에 고도지구 지정하는 경우 고도지구 지정하는 경우 지방의 의견 들어야 한다. 그럼 맞았다. 아 용도 지구잖아. 아직 그래 그것까지는 모른다 치자. 고도지구 안 배웠다고 쳐. 그러니까 어떤 주거지역은 알겠지? 그럼 주거지역 지정할 때 지방의 의견 들어야 된다. 맞아 틀려? 맞지? 그렇게 출제하는 거야. 그래서 용도지역 지구구역일 때야. 그다음에 시설 중에 광역시설 그리고 기반시설 요거 배우셨지? 광역기반.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된 것을 입안했을 때는 누구의 의견? 지방의 의견 이렇게 나와. 그럼 바꿔서 할까? 지구단위 계획구역 입안할 때 지방의 의견 들어야 한다? 그럼 틀렸지.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아니잖아. 그래서 가장 틀렸던 게 그 부분이야. 요 구역은 용도구역이야. 용도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아니야. 얼마나 중요해. 그 시험 문제를 이걸 내는 게 아니라 이걸 내는 거야.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 여기는 지방의 의견을 시험에 내는 경우는 유일하게 요 관리계획에서 내. 관리계획. 이유는 6가지 모두 듣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한해서 듣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시험에서 내는 방법이 2가지. 이렇게 내면 아주 쉬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럼 내용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러면 돼. 그런데 이걸 대통령령에 가면 법조문에 요놈 3개라고 써 있단 이야기야. 그럼 요 3개 한해서는 지방의 의견 듣고 3가지가 아닐 때는 의견 들을 필요 없고 이렇게 구분해 줘야 돼. 요거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우리 입안 절차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기초조사에 뭐 있다? 환경성 하나 더 있다. 그다음에 지방의 의견 듣는 게 요런 거다. 이런 거. 그럼 이제 결정 와 볼게요. 협의. 자, 아까 협의 누구하고 해? 그럼 이제는 그렇게 바로 나와야 돼. 무조건 협의자 붙으면 누구야? 관계행정기관장. 끝이요. 뭐 할 것도 말고도 없지. 대신에 국토부 장관이 보일 때가 있지? 그럼 한 번 더 어떻게 써야 돼? 관계
누구? 중앙자가 들어가면 되지. 요거 차이요. 그러니까 무조건 관계행정 그러면 돼. 협의자 나오면 관계행정. 근데 이름이 장관이 써 있잖아. 그건 중앙자가 있어야 돼. 근데 중앙자를 안 써도 맞는다 그랬지? 그러니까 시험자 관계행정 하나만 나오면 그걸로 끝이야. 근데 만약에 이름이 두 개로 써진 경우는 지자체는 관계행정, 장관자가 들어가면 중앙자가 들어. 그거 확인만 하시면 돼. 자, 그럼 도시계획위원회. 요건 알겠지? 앞에 뭐 붙여? 지방, 장관이 하면 중앙, 끝.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이 하나 배우면 나머지 같다 하면 된 거잖아. 여기까지 끝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정고시 되면 돌려보내겠지. 근데 협의한 사람이 이 사람한테 보내 안 보내? 안 보내고 입안자, 원칙적 입안자한테만 보내면 돼. 받아서 자, 뭐 한다? 열람. 그냥 열람만 하면 되는 거지. 공부 안 해. 이미 했으니까. 자, 그럼 기본은 같아. 날짜 배울게요. 앞에서 협의 그럼 며칠이었죠? 30일. 30일 안에 의견 제시하라. 이거 같죠? 그러니까 광역으로 출제하든 기본으로 출제하든 관리계획 출제하든 협의 그럼 모두 며칠? 30일. 쓰지 말라고 그랬지. 요약집에 다 써줬다고 하는데 왜 도표로 만들어? 똑같이 해놨어. 똑같이. 읽으면 된다니까. 신경 쓰지 마. 책에 하나도 안 쓰게 해놨어. 안 쓰게. 또 비교해놨어. 이론 써놓고 도표 만들어놓고. 요 도표. 그럼 또 모를까 봐서 이론 밑에 써놨어 또. 쓰지 마. 듣기만 해. 이제 볼펜 아껴 볼펜.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막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써야지 반대로. 근데 지금은 쓰지 말고 들어. 다 해놨다니까. 여러분이 하도 적는 거 좋아하니까 써놨어 아예. 하다못해 글자 하나까지 다 써놨으니까 그냥 듣기만 해. 요것도 다 써놨어. 날짜 30일. 밑에다 협의는 30일이다. 써놨어. 자, 문제가 여기 있어 이제. 아까 비구속은 날짜가 세 군데 있었지. 여기도 30일. 아까 어디에도? 지방의회도 30일이지. 근데 지금 설명을 안 하고 있지. 여기는 지방의 의견은 명시한 기한 안에 의견 제시 이렇게 돼 있어. 날짜가 아니야. 뭐 있어? 명시가 무슨 뜻이야? 자세하게 날짜를 알려줘. 그 날짜 안에 의견 제시라. 30일을 쓰지 않는 게 아니라 날짜가 없이 다시 보내준 거야. 왜냐? 관리계획은 사안에 따라서 똑같아 달라. 다르지? 하다못해 그린벨트 하나 지정하는 것도 면적이 다 다르잖아. 지형도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러면 기간도 다 다르게 주란 이야기야. 그래서 구속은 그럴 게 없어. 그러니까 똑같이 통일돼 있는데 관리계획만큼은 사안에 따라 달라. 자, 똑같은 용도지역 지정하는 데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기서 30일 그럼 며칠? 30일. 60일 그러면 6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찾아내야 돼. 날짜가 아니야. 무슨 기간? 명시한 기한 이렇게 해야 돼. 명시한 기한. 앞에 것들은 전부 며칠? 30일 이렇게 나. 이거는 차이점. 이런 거 구분하면 돼. 그 다음에 아까 여기는 비구속은 30일 이상 이렇게 돼 있었죠? 없어 날짜가. 상식으로 이해하면 돼. 관리계획은 항상 봐야지. 구속적 계획이잖아. 자, 울산광역시 관리계획 오늘로 끝나 앞으로 계속 있어. 계속 있잖아. 뭐 도로 만든다, 뭐 한다 계속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날짜를 정할 필요 없어. 아무 때나 가봐. 근데 비구속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한 번 끝나니까 그때 보여주는 기간이 한 번만 필요해. 근데 지금은 이런 게 필요 없지. 그러니까 비구속과 구속의 날짜 내는 방법이 있어. 날짜. 비구속은 의견 제시는 무조건 며칠이야. 30일. 보여주는 건 30일 이상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관리계획은 협의만. 협의는 무조건 국토계획법 며칠이야. 30일 이렇게 돼 있어. 어디든지 국토계획법은. 근데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데 내용이 다르다는 이야기야.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기간이 뭐라고 나와? 명시한 기한 안에 의견 제시. 그러니까 명시를 며칠 한지를 몰라. 20일 줬다 그럼 20일, 1년 줬다 그럼 1년 이렇게 되니까 날짜를 쓰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것도 얼마에서 얼마가 아니라 아무 때나 볼 수 있어야 되니까 며칠 이상 이렇게 쓰지 않는다 그런 뜻이야. 그걸 비교하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정리하고 자 다시 고시를 좀 배우도록 할게요.
저 고시는 관보나 공보에 할 수 있다. 맞나요? 맞지 이제는? 아까는 전부 원칙적인 사람이 공고 열람을 했기 때문에 공보에만 했어. 지자체밖에 없지. 지금은 누구도 할 수 있어? 국장이 있잖아. 국장. 아까는 고시 공고하는 사람이 국장이 있어 없어? 없지. 왜? 지자체만 하기로 돼 있잖아. 원칙만. 그러니까 국장이 없으니까 공보 이렇게 나와. 근데 여기는 장관이 있어. 그러니까 관보나 공보에 이렇게 나와. 그럼 관보나 공보에 고시를 하면 이 고시가 계획의 결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놨어. 그러니까 순서가 읽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읽어요? 순서가 결정고시 이렇게 있잖아. 근데 실제적 의미는 이렇게 돼 있어. 뭐 하면? 고시. 관보나 공보에 고시한 것이 뭐다? 결정이요. 그러니까 오늘 행정처의 관보에 고시했어. 그 자체 고시한 게 뭐야? 결정이야. 읽을 때는 우리가 결정고시 이렇게 읽는데 실제 법률의 개념은 관보나 공보에 뭐 하면? 고시하면 그것이 계획의 결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놨어. 결정을 의미한다. 이런 뜻이 돼. 그 다음에 이 고시는 효력, 안 보이시나? 보여?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말해. 좀 이따 요것만 적어야 돼. 요거는 내가 요약집에 못 넣었어. 도표 안에 쓸 수가 없어. 표 안에다. 요거는 못 써놨어. 그러니까 좀 이따 결정할 때 고시하고 요것만 좀 이따 필기하시면 돼요. 요것만. 그래서 효력 발생일이 아니야. 효력 발생 뭐야? 요건이야. 요건. 그러니까 고시가 돼야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할 수가 있어. 지금 말고 좀 이따 적으라니까. 그럼 요건이니까 그러면 효력 발생은 발생일은 언제냐? 바로 지형도면. 지형도면을 나중에 배울 건데 지형도면을 고시하면 바로 이 고시가 무슨 날이다? 효력 발생일이야. 그러니까 이 결정고시 됐다고 효력이 나오는 게 아니야. 효력이 발생 준비만 끝난 거야. 요건이니까. 그러고 다시 한번 무슨 도면? 지형도면이 나와야 돼. 그래서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효력 발생일은 저 결정고시 되잖아. 그럼 여기 2년이야. 2년 안에 이걸 하게 해놔서. 근데 그 2년이라는 숫자가 우리 법에는 없어.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에 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안 써놓은 거야. 또 써놓을 필요가 없고. 우리 법에 있지 않는 거는 숫자 같은 거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원래 공부는 그것도 알고 공부해야 되는 게 참고적으로 결정고시 했다. 효력이 발생해야 돼. 발생하려면 무슨 도면? 지형도면 고시가 돼야 돼. 그 고시까지가 기간이 얼마? 2년 안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서 그린벨트가 지정됐어. 그린벨트가 결정고시 됐다. 효력 발생한다. 행위제한 나온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렸지? 아직은 행위제한 안 나와. 무슨 도면 고시가 돼야? 지형도면 고시돼야 행위제한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결정의 효과 그럼 뭐하고 뭐가 나와? 행위제한, 사업 이렇게 나온다. 요게 나오는 시기가 무슨 도면? 지형도면 고시야. 그러니까 효과가 나온다는 거는 무슨 도면이 고시되면 지형도면. 그러면 예를 봐. 여러분 땅에 오늘 그린벨트가 결정고시 됐어. 그러면 행위제한 받아 안 받아? 아직 안 받아. 아직 그린벨트 아니야. 결정고시만 됐으면. 그럼 여러분 그대로 그 땅 사용하면 돼. 그러다가 이제 무슨 도면이? 지형도면이 고시됐다? 그럼 그때부터 효력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할 수 없다? 그럼 못 하는 거지. 근데 지형도면 고시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항상 모든 관리계획은 이 고시가 효력 발생일이 아니라 효력 발생 뭐다? 요건이고 다시 효력이 발생하려면 무슨 도면이? 지형도면 고시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 자, 요것만 여러분 책에 없으니까 좀 이따 적으시도록 하고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과정을 원래 지금 여기에 예외가 있어. 예외가. 여러분 책으로는 못해. 요약집 나와야 해. 여러분 책으로 여기에 원칙 협의야. 그러면 내가 설명만 해드릴까? 혹시 요약집 나올 때 대비해서 여기다 아예 해드릴게. 지금 원칙의 요건 원칙이야. 원칙은 이 사람과 협의하라고 했어. 근데
예외는 국장과 협의하라 이렇게 나와. 원칙은 누구하고 협의해? 관계 행정. 예외는 누구하고? 국장과 협의하라 이렇게 나와. 그러면 국장과 협의하는 사유가 뭐냐면 국장이 위반을 했어. 그래서 국장이 결정까지 했어. 근데 요거를 변경하려고 그래. 누가 한 거를? 국장이 위반 결정 끝내놓은 거를 만약에 울산광역시장이 바꾸려고 그래. 그러면 윗사람이 한 걸 내가 마음대로 바꾸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럴 때는 누가 하고? 국장과 협의해서 이렇게 돼 있어. 그런 개념이야.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협의 중에 국장과 협의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러면 지금 국장이 위반해서 결정한 걸 뭐 하려고 한다? 변경 이런 지문이 나와. 그것도 여러분 요약집에 쫙 써놔서 그걸 예외다. 지금은 여러분 구분이 안 되니까. 그 다음 요게 지금 원칙이야. 심의가. 예외는 공동심의하라 이렇게 나와. 공동심의하라. 그럼 공동심의라는 건 뭐를 말하냐면 건축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으로 그 말이야. 원래 건축위원회는 무슨 법 시간에 나와야 돼? 건축법에서 나와야 되잖아. 근데 국토계획법에서도 심의할 때 공동심 이 말이 나와. 그러면 사유가 뭐냐? 바로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하나의 심의가 아니라 공동으로 하라 이렇게 나와. 이유가 있겠지.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됐다는 건 사업할 수 있지. 그러니까 배운 대로 지구단위 계획은 계획적 개발이잖아. 그럼 계획적 개발을 하면 무슨 계획이 필요해? 요 계획이 필요하죠. 그럼 요 계획이 수립됐다는 건 뭐하냐? 개발할 수가 있어. 개발. 그럼 우리 개발의 뜻이 뭐야? 건축물 건축. 건축물 건축이잖아. 그럼 공작물 설치하잖아. 그럼 무슨 법? 건축법 연결돼야 되잖아. 그래서 건축위원회가 나오는 거야. 아셨지? 그러면 시험에서 이런 걸 내는 시험 문제는 없어. 이런 거는 원칙이기 때문에 항상 뭐나 국장과 협의하는 예외. 또 심의 중에 무슨 심의? 공동으로 하는 경우. 그럼 공동은 무조건 단어가 뭐 나와? 지구단위 계획 이 말 나와. 지구단위 계획 결정할 때는 무슨 심의하라? 공동심의 이렇게 나와. 답은 이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겠지? 그리고 생략 절차가 있는데 이거는 5월 달에 할게요. 여러분 요약집 나온 다음에 요 기본 되고 나면 5월 달에 가면 또 이거 하거든. 하는데 그때는 이제 세 개를 한꺼번에 지금은 세 가지를 따로따로 했잖아. 5월 달부터는 이런 게 나오면 딱 이렇게 세 개를 한꺼번에 설명해. 그리고 이제 양쪽을 이렇게 비교하는 거지. 지금은 이제 비교가 안 되지만 그때는 비교가 돼. 또 여러분이 써져 있기 때문에 그때는 가능해요. 자, 여기까지를 책으로 한번 쫙 체크는 일단 해볼게요. 여러분들 교재 38쪽을 일단 펴보세요. 자, 반달가로 번호 5번 있어. 2반 절차. 1번 무슨 조사? 기초조사. 그래서 기초조사에 기업,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을 끝 문장 확인해봐. 뭐라고 돼 있어? 포함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지. 근데 책에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잖아. 또 그게 문제야. 기초조사하면 기초조사 내용이 써 있어야 돼. 그러고 추가로 요걸 포함한 이렇게 써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게 전부 그냥 없어지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기초조사는 요거 한다 이런 식으로 된 거지. 원래 기초조사 원래대로 해. 그래서 원래대로 하되 필요하면 요걸 뭐 한다? 포함시켜라 이렇게 나와야 돼. 이따 공부 배웠어. 그 다음 그 동그라미 니은에는 5월달이라고 써 있나요? 이건 5월달에 할 거예요. 생략 부분. 그 다음 오른쪽에 주민 의견 청취 있지? 이것도 또 아무것도 없어. 주민 의견 청취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신문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하여 주민 의견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없지 지금.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관리계획 위반할 때에는 이렇게 쓰세요. 공고 열람하여. 아니면 이대로 신문 등에 공고하고. 주민 의견 들을 때에는 관리계획 위반할 때에는 신문에 뭐하고 공고하고 14일 이상 뭐하고 열람하여.
그리고 이제 책에 있는 대로 두고 주민 의견 이렇게 나와야지. 법조문에 있는 거야.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근데 법조문에 있는 걸 책에서 안 쓴 거지 지금. 그러니까 책에 가면 법조문에 가면 관리계획 위반하려면 신문 둘 그때는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전국에서 발행하는 둘 이상 일간신문 이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줄여서 신문에 공고하고 며칠 이상 14일 이상 열람하여 누구의 의견 주민 의견 들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 법조문에 있는 걸 안 썼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원래 있었던 거 여기에. 자 그다음에 디귿은 보지 마시고 아직은 있기는 있는데 보지 말고. 자 3번 지방의 의견 정치. 자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이런 말이 나오죠. 이거 읽어 안 읽어? 앞으로 읽을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위반권자. 위반권자는 관리계획 위반하려면 무슨 영으로 정하는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지방의 의견 들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해놓고 내용은 없잖아 또. 원래 이제 그럼 밑에다 대통령령이란 하고 요 세 개가 써 있어야 돼. 요런 거다 하고. 그래서 여러분 책이 내가 안 좋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야. 시험은 이걸 내고 있잖아 이거를. 그러면 지가 책을 썼으면 당연히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대통령령이란 거기에 있는 걸 찾아서 써줘야지. 우리가 가서 찾아 쓸 수는 없잖아. 거기 세 가지가 써진다 하고 거기다 1, 2, 3번 써놓으시고 나중에 나와 그렇게 요약집에. 다음 장. 자 2반의 특례인데 요거는 조금 있다. 요 절차 다 설명하고 다시 해드릴 거야. 자 2번 관리계획 결정. 결정권자 원칙. 관리계획은 시도지사는 어떻게? 직접. 시장군수 뭐에 따라?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요거 나와있지? 시장군수는 뭐하고? 신청하고. 요 시도지사는 뭐한다? 직접 한다. 그 내용이야. 그리고 다만 대도시의 시장. 셋째 줄에 대도시 시장은 어떻게 한다? 직접 결정한다. 또 다음의 관리계획은 누가 직접?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원칙 아니지? 다 예외지. 그래서 가에 보면 무슨 구역? 지구단위.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자기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면 직접 하라 그 내용이요. 나는 볼 필요 없어 아직은.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예외. 다음은 누가? 국장이. 그래서 국장이 하는 거 가번. 누가? 국장이 위반한 관리계획. 아까 국장이 위반한 관리계획이 내용이 뭐야? 아까 국가계획이 있었죠 여기. 아까 국가계획 둘 이상 시도에 걸쳤다. 그럼 누가 위반했어? 국장이. 그럼 자기가 위반한 건 자기가 뭐 해야 돼? 결정하겠지. 그리고 특히 나 아까 무슨 구역? 개발제한구역. 아까 했잖아. 그 개발제한구 그린벨트 써봐. 개발제한구를 항상 우리는 뭐라고 그래? 그린벨트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 그린벨트만큼은 결정권이 누구한테만 있어? 국장한테밖에 없어. 위반은 누구나 위반할 수는 있어. 하지만 결정권은 국장한테만 있다.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다나라는 거기 써놓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이제 라를 봐봐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누구야? 이건 국장 아니잖아. 해수부 장관이잖아. 왜냐하면 책에 이런 말을 잘못 써놓으면 안 되는 거지. 국장이 하는 건 두 개밖에 없는 거야. 왜 밑에다 써놓고 사람 애를 먹이냐고. 안 써줘야지. 자, 항상 수산자원 보호구역 하면 누구? 해수부 장관이야. 해수부 장관. 그리고 다도 마찬가지야.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과 변경 밑줄 그어봐요. 시가 이번에 처음 오신 분들.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변경. 이거 누구야? 시도지사잖아. 국장 아니야. 시도지사야. 그리고 끝에가 무슨 계획이 나와? 국가계획. 뭐 시험 문제 낼 때 이렇게 나온 게 반대. 법조문 앞에가 이제 무슨 계획?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이렇게 나와. 그럼 국가계획이 들어가면 그때가 누구? 국장이잖아. 그냥 시가와 나오면 그 시도지사야. 이거 헷갈리게 만들었잖아. 밑에 것도 보지 마세요. 요약집에 5개 다 써놨어. 용도구역은 다 다르다고 그랬지?
그것도 써놨어. 주의사항에서 눈에 보이게.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읽으시면 돼. 그 다음 결정 절차. 결정 절차에서 관계행정관 협의가 나와 있죠. 그래서 기억에서 A번 있나요? 동그라미 A번. 거기다 원칙 쓰세요. A 앞에다. A 앞에다 원칙. 그 밑에 B에다가 예외 쓰세요. 그래서 요약집은 그렇게 써 있어. 협의해놓고도 원칙에 왜 이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원칙은 이걸 말해. 그대로 관계행정, 중앙행정과 협의한다. 원칙이야. 그럼 예외 볼게요. 국장과 협의한다. 그 말은 다음에 해놓고 가를 보세요. 박스 안에 가. 국토부 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관리계획을 뭐 하려고 변경한다 이렇게 써놨지. 그걸 내가 설명한 거야. 밑에 건 아직 설명 안 했어. 지금은 그 밑에 건 볼 필요 없어.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국장과 협의하는 경우란 이렇게 물으면 주로 뭐가 나와? 국장이 입안해서 결정까지 한 것을 아랫사람들이야 뭐 시도지사든 대도든 시장군수든 그걸 뭐 하려고 변경하려고 한다. 그럼 누구하고? 국장과 협의로 이렇게 하면 돼. 그것만 정확하게 뜻을 알면 돼. 밑에 거에 나중에 꼭 읽으시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다음 장으로 넘겨서 심의가 나와. 그러면 기억 앞에다 원칙을 쓰세요. 아니 본문에다 기억에 시도나 시장 결정시 하고 땡땡 있죠. 거기다 원칙 쓰세요. 원칙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라 해놓고 다만하고 셋째 줄에 보여요. 다만이니까 뭐예요? 예외. 이걸 풀어서 써줘야지. 자, 예외에 들어가. 시도지나 시장군수가 자 밑줄 무슨 계획? 지구단위 계획. 그 지구단위 계획을 어디다가 어디까지 갈까? 필요 없는 질문이 이렇게 많아. 지구단위 계획에서 하나, 둘, 셋, 넷째 줄. 넷째 줄에 결정하려면 있나요? 아까 지구 단위 계획 밑줄 그은 자리부터 넷째 줄로 내려와. 그럼 넷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중간 부분에 결정하려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제 위에 걸로 읽어봐. 지구 단위 계획을 뭐 하려면? 결정하려면 시도나 시군에 두는 무슨 위원회와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뭐한다?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라. 이렇게 돼 있잖아. 중간에 쓸데없는 질문 다 들어가 있고. 앞으로 공동심의하면 무슨 계획 이름이 나와? 지구단위 계획이야. 그럼 항상 아까 배운 대로 지구단위 계획이면 뭐가 돼? 개발된다는 거지. 그럼 개발된다는 게 뭐야? 건축물 건축으로 들어가야 되겠지. 뭐 건축물 건축하려면 이 법으로 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 무슨 법? 건축법이 나와야 돼. 그래서 건축이야. 이게 시험에서 엄청 써먹어. 반대로 심의 생략이 나오거든. 무슨 계획이 수립된 지역? 지구단위 계획 수립된 지역은 심의 생략도 이렇게 나와. 왜? 지구단위가 이미 무슨 심의? 공동심의를 끝내놨잖아. 근데 거기서 뭐 할 때는 다시 심의할 필요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엄청 중요해.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걸 계속 반복 써.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서 무조건 나오는 거야. 자, 다시 일반적인 심의는 무슨 위원회 심의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야. 근데 무슨 계획 관련되면 지구단위 계획이 나오면 무슨 심의다? 공동심의야. 그럼 공동심의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지역에는 따로 심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지문이 연결이 돼야 돼. 그래서 나중에 저 뒷부분에 가잖아. 지구단위 계획 수립된 지역은 심의 생략한다 이렇게 나와. 그럼 아 맞아 공동심의 된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 다 연결성이 있는 거예요. 이유는 생략하는 이유가 그렇게 나와. 자, 그러면 이제 심의 됐죠. 동그라미 밑으로 쭉 내려와 3번 결정고시. 둘째 줄에 관리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국토부 장관은 어디에다? 관보에다. 시도나 시장군수는 어디에다? 공보에다 고시해야 한다. 앞으로 이제 그런 거 안 읽어도 돼. 시험에는 관보 공보 이런 거 안 써줘. 그냥 결정했으면 뭐 한다? 고시한다. 이걸로 끝나. 그 다음에 송부 열람. 국장이나 도지사는 그 다음 줄 끝에 누구에게 송부? 특광시장군수에게 송부하고 일반에게 열람하고 그 다음에 열람됐으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까지 끊으세요.
열람할 수 있다. 여기까지 끊으시면 뒤에 것까지 읽지 말고.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과정은 쭉 됐죠.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효력 발생 시기가 나오나요?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자 밑줄 무슨 도면?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나죠. 그러니까 결정고시했다고 효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결정고시는 효력 발생 요건이고 그로부터 다시 무슨 도면이 지형도면 고시돼야 효력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책은 앞 페이지를 넘기세요. 아까 40페이지를 안 하고 넘어왔어. 아까 2반의 특례라고 써진 부분 있나요? 그걸 설명할게 이제. 자, 2반의 특례에서 1번 관리계획 조속 2반 필요 뭐 이런 말이 써졌는데 자, 본 둘째 줄 관리계획을 밑줄 그으세요. 조속히 입안해야 될 필요가 있다. 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할 필요가 있다. 그걸 딱 밑줄 긋고 그러면 그럴 때는 그 다음 줄 광역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리계획 밑줄 관리계획을 어떻게 함께 입안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놨지. 그러니까 법률의 뜻을 읽을 때는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고 할 수 있다는 예배다. 이걸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함께 입안할 수 있는 게 예배지. 자, 그럼 원칙대로 해봐. 원칙은 광역이나 기본이 먼저야 관리계획이 먼저야. 광역이나 기본이 먼저 만들어지지. 그러면 그걸 보고 관리계획을 입안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 계획 앞에 광역하고 기본하고 관리계획을 어떻게 하라? 함께. 나중에 만드는 게 함께 만들었으니까 예배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 시문도 지문도 이렇게 몇 번 나와. 근데 이제 그 다음 거가 중요해. 근데 그 다음 거가 온통 엉망이야 이 지문이. 자 고쳐놓고 먼저 할 테니까 고치기 잘하세요. 셋째 줄 인정되면 있나요? 셋째 줄에 찾았어요? 여기 뭐가 몽땅 빠져 있어. 관리계획 결정 시 협의할 사항 을자까지 써야 되겠다. 을자. 관리계획 결정 시 협의할 사항을 고쳤죠? 다시 보세요. 그럼 그 지문이 들어간 다음에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 여기까지 맞아. 그리고 지금 내가 부르는 건 지워. 쫙 눈 안 보이게 지워. 결정권자에게 협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여기까지 지워요. 자, 지우고 책에 있는 문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나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다. 하고 뒤에다 할 수 있다 뒤에다 이 경우 사전에 협의한 사항은 관리계획 결정 시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법조문에 있어. 사실 이게 시험에 나오면 이 책으로 하면 무조건 뭐 100% 틀려야지. 맞지를 않는데. 자, 그럼 요 지문 이제 책으로 지금 있는 거를 다시 고쳐서 읽었으니까 자, 이 고친 걸로 읽을게요. 자, 셋째 줄부터 관리계획 결정 시 협의할 사항을
관리 계획을 뭐 할 때? 위반할 때 관계 행정과 협의할 수도 있다. 그때 이 경우 사전에 협의한 사항은 관리 계획 결정 시 여기 뺐다. 결정 시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결정 시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엄청 어려워. 근데 여기 도표를 보면 쉬워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협의는 위반 절차예요, 결정 절차예요? 결정 절차지? 이게 원칙이야. 그런데 이 협의를 뭐 할 때? 위반할 때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외야. 그래서 위반의 특례야. 특례 뜻이 뭐야? 예외예요, 예외. 위반의 예외야. 다시 봐. 협의는 무슨 절차가 원칙? 결정할 때 하는 게 원칙. 이게 원칙. 그런데 예외로 미리 협의할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그 책에 있어. 그 대신에 그렇게 협의가 돼서 위반할 때, 그럼 나중에 뭐 할 때? 결정할 때는 협의할 필요 없다. 그게 끝부분이야. 생략할 수 있다야. 언제 했으니까? 결정할 때 할 걸 어디서? 위반할 때 미리 했잖아. 그러니까 뭐 할 때는? 결정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 되시나? 그러니까 지문보다는 이게 빨라. 근데 여러분 책이 안 좋아 그러지. 요약집에 나오면 그렇게 써져 있을 거 아니야. 요약집은 그렇게 써 있어. 결정할 때 협의할 사항을 위반할 때 할 수 있고, 이 경우 결정할 때는 협의를 생략, 이렇게 제대로 써 있어. 그러니까 쉬워. 내가 그림으로 이해하세요. 다시. 협의 그러면 위반이야, 결정이야? 결정할 때 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예외로 뭐 할 때? 위반할 때. 미리 땡겨다 할 수 있다 그 말이지. 그럼 미리 했으니까 뭐 할 때는? 결정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요거 시험에 내놓으면 굉장히 헷갈려. 근데 요 절차를 알면 쉬워. 협의 그럼 무조건 무슨 절차? 결정 절차. 근데 그 결정 절차 할 협의를 언제 할 수 있다? 위반할 때 미리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위반할 때 했으니까 따로 결정할 때는 할 필요 없다. 그걸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절차 문제는 여기까지 끝났어요 이제. 그럼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요 이제 절차 쓸 필요가 없어. 다 이제 배운 거니까 이름만 나와. 위반권자, 결정, 이 이름만 갖고 계속 나와. 그러니까 절차까지를 이해하시면 이부터는 이제 좀 편해질 거야. 그래서 이제 쉬었다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43쪽에 아니 거기까지를 할까? 거기까지 좀 하고 쉬는 게 더 낫겠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끝내고 바로 용도직을 들어가도록 할 테니까. 자, 거기를 한번 보세요. 기존 사업의 뭐 계속성 이런 말 있나요? 요거 아까 요거 적어야 되니까 놔두고 이쪽에 달게요. 요 기득권 보호도 한 번만 배우면 돼. 한 번만 배워두면 여러분 책 어디를 가든 똑같이 써먹으면 돼. 다 같은 말이야. 요거는 시험마다 어떻게 낼지는 몰라. 기득권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경과조치, 뭐 기존에 시행 중인 사업 다 같은 말로 보시면 돼. 그래서 원칙 여기 보시고 필기하지 마. 먼저 봐. 먼저 쉬는 시간에 적으시면 돼. 뭐뭐할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 요 위에는 적어도 될 거예요. 여기는 적을 거 없으니까. 착수한 자는 뭐뭐에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다. 시험장에 이 지문이 나와.
근데 여러분이 찾아야 될 단어가 있어. 세 개짜리를 찾으면 돼. 그러니까 지문을 읽었어. 근데 요거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이건 상관없어. 당신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근데 요 두 개는 꼭 있어야 돼. 기득권의 인정을 받으려면 이미, 그 다음에 착수한 자, 요게 있어야 돼. 그래서 이미 착수를 했으면 뭐하라? 계속해야지. 이게 기득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요게가 뭐냐? 요거는 앞에하고 뒤에가 같은 거야. 여기가 관리계획 써졌어. 그럼 여기도 뭐예요? 관리계획이야. 여기가 환원이라고 써놨어. 그럼 뒤에도 뭐야? 환원 똑같은 거야. 내가 그래서 일부러 안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앞에가 관리계획 결정, 그러면 뒤에도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야. 저 앞에가 환원으로 써져 있어. 그러면 뒤에 뭐야? 환원에 관계없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같은 말이야. 같은 말. 요게 기득권.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 필이 나와. 원칙이 나오든 예외가 나오든 무조건 지문은 나와. 우리가 40문제 중에 이 지문은 낼 수밖에 없어. 왜? 기득권 부분이 여러 군데가 걸쳐 있어. 근데 여러 군데가 있는데 모두 똑같아. 모두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예외가 나와. 예외는 똑같아. 지문이 여기까지가. 착수했는데 신고 후에 계속할 수 있다. 요게 예외야. 아무 상관없이 계속하는데 예외는 뭐를 해야 돼? 신고를 해야 계속해. 그러니까 지문에가 뭐가 있는데 임의도 들어가 있고 착수한 자도 딱 들어가 있어. 지문은 똑같아. 지문은 똑같은데 뭐 해야 돼?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앞에를 봐야 돼. 이 앞에가 요 부분에가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신고라는 말이 나오게 돼. 그래서 우리가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넷 중에 하나야. 저 지문에가 이미 착수한 자를 읽었어. 있어 분명히. 근데 맨 앞에가 저 네 개 중에 하나가 써 있으면 뭐 해야 돼? 신고 이렇게. 그럼 저게 없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야. 저 중에서만 신고가 나와. 자, 용도구역 이름 뭐? 도시개발 아니죠. 시가와 수산. 요건 무슨 법에서 배워?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이지. 요거 도시정비법 정비구역이지. 거기서 나와. 그 시험에서 안 넣을 수가 없지. 어디서 내겠지? 그러니까 지문에 이미 착수한 자 보여? 다른 거에 올라가지 말고 이미 착수한 자를 찾으면 돼. 저 두 개가 없으면 기득권이 안 돼. 그러니까 기득권인지 아닌지는 단어에가 뭐 있어? 이미 착수한 자. 당신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무시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요 두 개 단어만 있으면 기득권이야. 그럼 계속하는 거야. 그런데 그 기득권에서도 신고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는데 신고가 되려면 맨 앞에가 뭐 나와야 돼?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정비구역 또는 도시개발구역에서 이 말이 딱 들어가잖아. 그러면 끝에는 뭐 해야 된다? 신고 이렇게 나와요. 자, 날짜도 나와. 요 두 개는 3개월 안에 신고하라 이렇게 나와야 돼. 요 두 개는 30일 안에 신고하라 이렇게. 좀 이따 이거 반드시 적어놓고 요거는 한 번으로 끝나. 더 이상 앞으로 기득권 갖고 매번 공부하지 마시고 딱 한 번으로 끝내시면 돼. 그럼 여러분 분량 많이 줄어. 나올 때마다 도시개발부 가면 또 설명하고 정비부 가면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 많이 뺏기는 거지. 무조건 공법은 공식으로 알려주면 무조건 시험 끝날 때까지 같은 거 이렇게 하고 기억하시면 돼. 그러면 여러분 책으로 한번 읽을 테니까 확인해 볼게요. 필기는 좀 이따 하고. 자, 1번 원칙. 관리계획 결정할 당시에 뭐가 들어갔어? 이미 들어갔지.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뭐한 자, 착수한 자는 셋째 줄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사업이나 공사를 뭐 한다?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지? 그러면 그 지문 중에 왜 사업이나 공사라는 말이 꼭 같이 나올까? 기억나나요? 공적이냐 사적이냐 그 말이지. 공적일 때는 뭐 사업이고 사적일 때는 공사하고 그런다고 그랬지. 그래서 그 말이 동시에 갖고 나와. 그러니까 사업하고 공사라는 말이 동시에 나올 때는 공적일 때와 사적일 때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착수한 자 뒤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승인 등을 받아야 되는 경우 허가인가 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 이렇게 해놨지. 거기도 무슨 자야? 착수한 자야. 그러면 여러분 시험이 이제 이렇게 나와.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대해서 허가나 인가를 받은 자는 3개월 안에 신고하면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지문이 나왔어. 맞았어? 틀렸어? 응? 틀렸죠? 뭐가 틀렸지? 받은 자 아니지. 뭐 한 사람? 착수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출제한 거야 시험에서. 그러니까 단어 두 개가 뭐요? 이미 하고 착수한 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머리 쓰지 마. 막 머리 쓰고 외우려고 하지 말고 딱 두 개 단어가 있다 없다를 찾아야 돼. 허가인가 받아도 100번을 받아도 필요 없어. 뭐 안 하면? 삽질 안 하면. 착수가 뭐요? 삽질해야지. 착수를 안 하면 허가 100번 받았어도 기득권 인정 안 해줘. 그 단어 저기 동그라미 뭐야? 이미 착수한 자. 그럼 여러분 요약집에 뭐라고 돼 있을까? 저게 글씨가 굵게 써 있어. 똑같은 글자 가다가 이미 착수한 자가 굵은 글씨로 써 있는 거야. 그렇게 돼 있어 공부 시간. 오늘은 동그라미로 했지만 여러분들 요약집에는 그게 굵은 글씨로 표시가 따로 돼 있어. 그럼 그 굵은 글씨만 딱 머릿속에 넣으면 되는 거야 공부하는 방법이. 앞으로 기득권은 요거라고 했으니까 한 번으로 끝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날짜까지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공부 분량을 많이 줄여. 내가 도시개발법 정비법 안 읽어줘 이건 이제. 이미 그때 요약집에도 굵은 글씨로만 딱 써 있어. 아 맞다. 기득권이다 이렇게 하고 읽으시면 돼. 그래서 제목도 붙여놨어. 이렇게 두 개로. 기득권, 경과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럴 때는 무조건 저 지문을 갖고 해결한다. 속지 말 거. 허가인가 받은 자 아니야. 뭐한 자? 착수한 자. 착수라는 것은 공사한 거야. 공사 시작한 거야. 그 사람에 한해서만 기득권 정해. 그럼 어디든지 기득권은 똑같이 쓰시면 돼. 그럼 요 지문이 나왔을 때 절대 틀리지 않게 이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되지. 자, 그러면 그것까지 설명을 해드렸고 예외 한번 읽고 끝날게 쉴게요. 예외에 보니까 1번 무슨 구역. 본문 바로 들어가 봐. 본문에. 무슨 구역은 시가와나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 당시 그 다음에 뭐 나와? 이미 그리고 뭐한 자? 착수한 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제 기득권 나왔어. 그럼 날짜 확인해 봐. 몇 월? 3개월. 3개월 이내에. 다음 장 넘겨볼까요? 무슨 단어가 나와야 돼?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지. 그 밑에 거 보지 마세요. 그 밑에 거 우리 시험하고 상관없어. 그까지만 보시면 돼. 그러니까 기득권 원칙, 기득권 예외 이렇게. 그러면 시험 문제 푸신 데는 큰 지장 없어. 그러면 이제 지형도면 고시는 이번 달은 안 해. 왜냐하면 요약집에 표가 나올 거니까 그때 읽으면 돼. 지금 표 그리려면 여러분 또 다 그려야 따라 적어야 되니까 요거는 무시하고 5월 달에 가서 표로 적어야 될 거예요. 그럼 쉬었다가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45에 용도지역 지구구역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쉬었다가 그 부분부터 들어갈게요.